현미는 95%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하고 있는 노인분들, 환자분들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세계에서 100세를 넘은 그중에서 최고령자,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120세까지 사는 걸로 돼 있죠. 아주 최장수를 했던 그 기록에 나와 있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술과 담배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술, 담배를 먹어야 오래 사는구나, 그 뜻이 아니고요. 술, 담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독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식사의 패턴을 바꿈으로써도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채소를 집어넣는 밥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 밥 하나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 당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밥이 될 수 있다. 밥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건조해서 집어넣는 것은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가 먹는 현미가 우리 몸을 망칠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이제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해서 몸을 망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이제 극과 극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화를 시켜서 내 몸 안에 이제 흡수가 돼서 영양분으로서 또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현미는 굉장히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쌀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형태의 아주 가장 중요한 주식 중의 주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영양학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의 바깥에 쌓여져 있는 소위 식이섬유죠, 외피, 우리 쌀결하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라든가 특히 노약자분들이죠, 그 노인분이라든가 어린아이, 그 다음에 환자분들, 소화력이 지극히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현미가 굉장히 뛰어난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만 고집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소화 장애를 일으키고, 소화 장애가 또 결국은 영양의 불균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흑백 논리로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 이런 어떤 양극단의 접근 방식을 우리는 좀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미는 95%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양의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분들, 그 다음에 환자분들한테는 분명히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 끼니 건강한 밥을 챙겨 먹기가 힘든데요. 어쩔 수 없이 흰쌀밥을 먹을 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챙겨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죠. 이제 뭐 특히 점심 시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은 바깥에서 이제 음식점을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몸을 여러 가지 그 해독 능력, 몸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설사 그것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세계에서 100세를 넘은 소위 100세인 중에서도 110살을 넘었는 더 그중에서 최고령자,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120세까지 사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이 110세를 넘었는 소위 그 아주 최장수를 했던 그 기록에 나와 있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술과 담배를 거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럼 술, 담배를 먹어야 오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 뜻이 아니고요. 비록 술, 담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독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 술, 담배
담배를 먹어야 장수한다가 아니라 술 담배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해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릇에 묻었는 오물을 깨끗이 씻는다고 하더라도 싱크대에 물이 빠지지 않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싱크대는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싱크대에 물이 잘 빠지게 되면 비록 기름때가 묻고 여러 가지 노폐물이 설거지거리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싱크대는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원리나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몸의 해독 시스템을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해독 시스템은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주제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이런 필요성의 내용이 많은 거기 때문에 오늘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식사의 패턴을 바꿈으로써도 어떤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물 하나를 가지고서도 그런 기능을 더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점심은 비록 그렇게 먹었다고 하면 저녁 식사, 내가 통제가 가능한 식사를 가급적이면 소량으로 줄이고 또 적절하게 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배출 능력을 강화시키게 되면 이렇게 점심에 한두 번 일탈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 뱃살이 걱정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밥을 추천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것이 뭐냐면 그 현미가 이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이제 형태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또 현미만을 강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제가 간혹 이런 방법을 씁니다. 뭐냐면 밥에다가 흰쌀밥도 좋으니까 이 밥에다가 그 현미의 그 겉껍질, 그 미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대신할 수 있게 소화가 잘 되는 재료를 우리 한번 선택해 보자. 이래서 이 밥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집어넣는 밥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라든가 마라든가 연근이라든가 우엉이라든가 당근, 그다음에 버섯류, 팽이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우리 채소들 많지 않습니까? 단호박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고구마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채소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건조시켜서 아주 이제 거칠게 분쇄를 해놔서 이렇게 혼합을 해놨는 건조된 채소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밥을 할 때마다 그거를 한 숟갈씩 집어넣어서 이 흰쌀밥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여기서 보완을 하면서도 이 채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학적 가치를 플러스해서 흰쌀밥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드리죠. 그래서 제가 채소를 건조해서 만들었는 이런 작국이다라는 뜻에서 이제 밥에다 넣는 채소 밥채라고 제가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뇨와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뇨는요, 우리가 당뇨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든 진단을 받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우리 순간순간 당뇨와 유사한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설탕이 들어있는 어떤 그 음료를 마셨을 때 순간적으로 당이 쫙 하고 올라가죠. 이제 이런 것들을 올라갔을 때 요 순간은 꼭 당뇨 환자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스파이크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우리 몸 안에 이 혈관이 소실되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그 혈관의 문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결국은 우리 몸을 이제 상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있다는 이야기보다도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습관을 갖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은 제가 또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시골길에 이 차가 한 대밖에 가지 못하는 길에 앞에 가는 이 노후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면 뒤에 아무리 좋은 차가 와도 그 차를 앞질릴 수가 없으면 그 속도는 앞에 차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의 순번이 바뀌어버리면
좋은 차는 벌써 훅 하고 지나가고 좋은 차는 이렇게 가게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안에 비록 당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누군가가 가로막고 그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켜 줄 수 있는 작용이 있다 그런다면 당도 우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선 큰 습관이고 큰 이론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 쌀밥을 먹어서 당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이 올라가고 옆에 채소를 먹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혈당 스파이크는 생겨난 이후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 채소의 힘에 의해서 뒤에서 밥에서 올라오는 혈당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이 순번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얘를 다 한 군데다 집어넣고 비벼서 비빔밥을 먹자. 우리나라 최고의 또 K 푸드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빔밥은 대단히 중요한 혈당 관리하는데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소와 신쌀이 섞여져서 이게 되면 이 채소가 이 신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혈당 스파이크적 요인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죠.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밥을 할 때 여러 가지 건조한 채소 이런 것들을 채소를 충분히 집어넣은 이런 밥을 만들게 되면 그 밥 하나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 또는 당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채소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채소를 싫어하는 경우에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개념에서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체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연관지어서 뭐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 습관을 어떻게 들였느냐, 특히 어려서 어떠한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평생 식습관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특히 맛과 연결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 인체에서 가장 똑똑한 장기가 어디냐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똑똑한 장기가 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혀는 자기가 먹었을 때 좋았던 맛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요. 자기가 먹었을 때 나빴던 맛 또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혀는 항상 자기가 좋아했던 맛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혀를 가장 똑똑한 장기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뭐냐면 앞에 헛자가 붙습니다. 헛똑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혀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오미구상이라는 말로 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 나면 우리 몸이 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로 굉장히 그 오래전에도 그런 말을 경계를 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 밥채의 형식을 잘 빌려서 밥에다가 적은 양으로 이제 건조한 이런 이 채소를 건조한 이것을 밥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여기에 채소가 들어온 밥이라는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채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 밥이 맛있어?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피드백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런 습관을 들여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그 흔히 요즘 그 이제 서구화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피자가 됐던 햄버거가 됐던 여러 가지 우리 인스턴트 식품들 같은 경우 또 육류가 중심으로 된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그들 음식을 만나고 또 맛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가 되고 우리가 건강한 식단,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음식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영원히 그 맛과 친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특히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음식들을 잘 가리키고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밥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건조해서 집어넣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습관을 바꾸는 접근 방법 중에 아주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하나의 이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여러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평상시에 항상 시간이 되고 틈이 날 때마다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병이 나고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발전된 의학이나 발전된 의약품이 아니라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먹고 있는 음식, 그 다음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생활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건강이 지켜지고 또 질병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현대의학이 제공하고 있는 수술이나 약에 의해서 내 건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우리가 문제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이렇게 쳐다보면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많은 한계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감염증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외과적 문제는 현대의학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성화되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강한 장수 시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이 삶이 매우 중요한데 그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요인, 예를 들면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치매, 암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수술이나 어떤 의약품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이라든가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질환들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음식의 중요성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겪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내 몸의 주치의는 병원의 무슨 박사가 아니고 내 몸의 주치의는 나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특히 여기 시청하시는 가정주부님들은 내 몸의 주치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치의가 나다. 라는 생각에서 음식을 소중하게 다뤄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